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검정고시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고졸 검정고시 영어 강사 서승입니다. 그동안 영어 공부를 쭉 계속 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 이 시간과 함께 굳은 각오를 다지고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 외국어다 보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다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검정고시 영어는요, 출제 내용이나 범위, 그리고 이제 유형 등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출문제를 잘 정리를 하시고 그 출제될 만한 내용들을 잘 짚어서 공부를 하신다면 고득점도 가능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기출문제부터 한번 분석해 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그럼 기출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2005년에서 2009년 1회, 2회, 약 10회에 걸친 기출문제를 좀 분석해 놓은 결과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우리의 검정고시는요, 어휘, 문법, 그다음 생활영어, 독해 영역, 4가지 영역에서 25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어휘 보세요. 단어 문제가 지금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 역시 생활영어 부분도 출제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독해가 40% 이상 출제가 되고 있네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독해 문제를 푸는데도 기본적인 어휘력이 좀 바탕이 되어야 문제를 푸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어와 독해 부분에 60%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평소에 단어 공부를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기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단어 수거 부분 보시면, 자,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어떤 단어의 의미만 파악해서 단어를 찾는 문제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출제된다기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돼요. 뭐 전치사라던가 뭐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 그 다음에 반대 의미를 가진 단어,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문법 부분 보시면 문법 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자, 문법 부분도 자주 출제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출제되었던 것들이 관계대명사라거나 또는 이제 관계부사도 많이 출제가 되죠. 그 다음 형용사의 최상급 또는 비교급이라던가 동명사 등등 어떤 어려운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문법 부분은 기본 개념을 익혀두시면 모두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생활영어도 이제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한다거나, 이렇게 보이시죠? 제안한다거나, 또는 동의의 표현을 구한다거나, 사과를 한다거나, 요런 표현들 좀 많이 나오고요. 질문에 응답하기라거나, 그 다음 대화 상황 파악하는 문제들, 요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독해 부분은요. 독해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 이제 수능하면 아직은 조금, 공부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되게 거리 멀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것들은요, 수능 유형으로 이제 많이 출제가 돼요. 이제 문제 난이도나 어떤 문제, 어휘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능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다 전부 여러분에게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순서로, 어떤 단계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앞으로 하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제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들이 이제 출제되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떤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중요한 개념이라던가 내용에 대한 이론 강의를 여러분들께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자, 기출문제를 분석하시고, 자, 그거를 통해서 출제 유형과 이제 출제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응용력과 실전력을 좀 길러드리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파이널 단계에서 비법 노트와 마지막 단계의 쪽집게 특강을 통해서 이제 완벽한 준비가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순차적인 단계를 통해서 저와 함께 만점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학습 공부를 하시는 몇 가지 이제 팁을 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출문제를 꼼꼼히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시고 출제 유형을 파악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와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관련 문제들은 이제 많이 같이 풀어보실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말에 이제 모의고사라던가 이런 것들, 저희 사이트나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셔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자, 학습 노하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먼저 출제 유형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은 어휘, 문법, 생활영어, 독해 요런 네 가지 이 순서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휘 문제 보시면 이제 네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문장이 주어진 문장에 밑줄이 쳐지고요. 그 문장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우리말 뜻 찾기가 1번, 2번에 배치가 됩니다, 여러분. 자, 요 문제 잘 푸셔야겠죠? 1번 문항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 틀릴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에는 당황하시게 되시고, 그 다음 문제를 푸시는데도 굉장히 이제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요 문제를 푸는 것은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푸는 노하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의어, 같은 뜻을 가진 단어, 그 다음에 같은 뜻을 가진 수거라던가, 어떤 이런 동의 표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뭐 같은 뜻을 가진 단어 유사어라던가 조금 전에 보셨죠? 또는 이제 반대어, 다른 뜻을 가진 완전히 반대 의미를 가진 단어. 그 다음 품사관계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품사관계 아실 거예요. 뭐 동사라던가 그 다음에 뭐 명사라던가 이런 관계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푸는 것도 몇 가지 여러분 팁이 있어요. 자, 뭐 단어 앞뒤에 붙는 뭐 접사라던가 뭐 낫을 만드는 반대 의미를 만드는 뭐 접사들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제가 쉽게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빈칸 넣기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보셨죠? 앞에서 뭐 전치사라던가 수거적 표현들을 외우고 거기에 적당한 전치사를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푸는 요령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생활영어 파트예요, 여러분. 생활영어는요, 세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출제되는 문제가 의도 파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제안하기라던가 사과하기라던가, 그렇죠? 뭐 요런 표현들, 뭐 why don't you라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문장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요런 것들도 제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다 정리를 해드릴 것이니까요, 여러분 걱정 마시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질문에 응답하기예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우리 질문을 하면, 상대방의 어떤 질문을 하면 거기에 적절한 응답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고르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같이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 상황 파악하는 것인데요. 두 사람의 대화를 보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장소라던가,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어떤 관계인가, 두 사람의 관계라던가, 그 다음에 대화 상황을 파악하고, 대화를 적절한 순서대로 나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법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사실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검정고시에서는 이 문법 부분 특정 이제 많이 출제되는 그런 자주 빈출되는 그런 영역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저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바로 동사 형태 고르기예요. 자, 동사 형태 고르기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동사 앞에 to가 쓰였다거나 동사 뒤에 ing가 있다거나 뭐 동사 원형을 답으로 고른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도 푸는 방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따 요 부정사와 동명사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셨죠? 아까 관계대명사, 그 다음 관계부사, 비교급, 최상급. 그 다음 정말 많이 출제되는 것이 이 부분은 어휘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는 우리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 의미상 적절한 접속사를 넣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런 것도 제가 출제 많이 되는 것들을 따로 여러분들께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시험을 보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전환이에요, 여러분. 이제 자, 문장이 두 문장이 있는데 같은 의미를 지니는 문장은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빈칸을 이제 똑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에 넣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우리 수고로 많이 외운다거나, 뭐, 소대 캔낫을 뭐, 투투로 바꾼다거나, 뭐, 그 다음에 뭐, 이더가 들어간 문장을 뭐, 소드와의 뭐, 소로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수업을 통해서 정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걱정 마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실게요. 독해 부분이에요. 아까 40%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죠. 독해 부분. 어휘력에 이제 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출제 유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신다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글을 읽고 그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제목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요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는 문제. 뭐 첫 문장과 뭐 마지막 문장을 꼼꼼히 잘 읽는다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관련 속담 고르기. 내용을 보고 그 내용과 관련된 속담을 고르는 문제고요. 그 다음 글의 목적. 왜 이 글을 썼는지 글의 목적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파악하기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보셨을 거예요. 다음 글을 읽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또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 보신 적 있죠, 여러분? 자, 그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요것. 그 다음에 요런 문제 푸는 노하우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보기와 대조. 그러니까 지문을 다 읽으시고 문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지문을 보시고 지문과 보기를 이제 비교해가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의 흐름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글의 흐름이라고 하면 한 문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글을 보시고 글의 흐름을 보시고 앞에 올 내용이 무엇인지 추론을 하시는 것 또는 뒤에 올 내용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읽다가 전혀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죠. 전혀 관련이 없는 문장을 고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글을 읽으시다가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할 때 적절한 그 문장을 넣는 것, 그 문장을 어느 곳에 넣어야 되느냐, 문장 삽입, 그 다음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연결어를 넣는 것. 자, 연결어들도 여러분 많이 출제되는 연결어들이 있어요. 뭐 however라든가 뭐 therefore라든가 뭐 원인과 이유와 원인과 뭐 결과의 관계라든가 또는 뭐 예에 대한 설명인가, 뭐 for example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다 정답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추론이에요. 추론이란 여러분 좀 이렇게 추론이라 그러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빈칸 추론은 아까 어휘 문제에서도 빈칸에 적절한 단어 넣는 문제에 나오죠. 그것은 이제 뭐 전치사나 수거적 표현에 전치사 넣는 문제,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되지만 독해 부분에 있어서 빈칸 추론은 보통 어휘 문제입니다. 내용상 적절한 단어를 넣는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어휘력을 평소에 많이 좀 길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칭 추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 수능에서도 18번 문제, 가장 이제 듣기 다음에 이제 출제되는 건데요. 뭐, this가 가리키는 것, it이 가리키는 것, 뭐, 그런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찾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런 것들도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응용력과 실전력을 길러주시면 모두 푸실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